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 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 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특히 한민구 장관께서는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주셨다며 국방 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연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체 대상인 군 수뇌부를 따로 불러 오찬을 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군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군심을 다독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경제로,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이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리는 문제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더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해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4일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이후 목표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 기술에 대해 아직 미완성 단계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폴 쉘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사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다면서도 본토 정밀 타격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종말 유도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도 기술이 없으면 북한의 주장대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어도 정확한 목표 타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2-3년 내에 관련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쉘바 차장도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이 북한의 유도 및 통제 능력이 많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그렇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도 기술이 없어도 사거리만 충분하면 군사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먼은 사거리가 9,000km 이상인 ICBM은 유도 기술이 없을 경우 오히려 요격하기가 더 힘들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쉘바 차장은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정보 당국의 감시 능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과 은폐에 매우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존 네그로폰데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19일 오후 한미고등교육재단이 신정부와의 한미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외교적 방식이 북핵 문제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특히 남한과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주요한 영내 참여자들이 함께 해법을 내야 한다며 육자회담 등 방식을 통해 모든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에 신속하게 성사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한미 동맹 관계의 재확인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평화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강력한 국방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호 신뢰도 중요하다며 북핵 문제 대응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는 한미 간 화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허버드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언급했을 때 자신도 놀랐다며 미국 기업계와 재계에서는 한미 FTA가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협정 가운데 최고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최고의 대안은 조속한 시일 이내 협정의 이행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허바드 이사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며 미국 내 재협상으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의회 지도자들이 서한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3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분쟁은 한국의 재앙이 될 것인데다 그동안 각종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또 이전에 남북 간 대화가 일부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꼽은 첫 번째 이유는 군사 충돌은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진전으로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이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수년 내 북한의 미 본토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군사적 대응은 한국과 미군 등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폭격을 시작하면 폭격 하루 만에 한반도에서 6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 2012년에 나온 바 있고 한국과 미군이 최대한 빨리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해당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뒤 서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핵무기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뽑은 두 번째 이유는 제재 무용론입니다. 과거 이란의 경우를 보면 경제 제재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사례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북한은 이에 아랑곳 없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제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한 리 종호 씨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제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관련 개별 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을 타깃으로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두 국가의 동참 없이는 제재 자체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햇볕 정책이 성과를 거둔 점을 꼽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간 대화로 일부 진전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1998년과 2008년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간 정치적, 경제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만큼 이를 잘 아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화를 대북 문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면서 결국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어서는 데다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76.9%에 달하는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시도해볼 적기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긴장감을 줄이거나 지난해 북한에 의해 차단된 군사 직통전화를 다시 개통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싱가포르의 무역회사 A사는 평양 고급 상점에서 판매할 대북 금수 사치품을 중국 등을 우회하면서 여러 차례의 화물 세탁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제조업체도 모른 채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전략 물자나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지만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뉴스 사이트인 NK뉴스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NK프로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일본이 2012년 자국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하자 일본산 포카커피를 싱가포르로 수입해 이를 다시 중국으로 먼저 수출한 뒤 북한으로 반입시켰습니다. 중국 내 기항지에서 송장을 바꿔치기 한 뒤 중국과 북한 간 무역으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화물 세탁 방법을 쓴 것입니다. A사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가 NK프로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자 싱가포르 외교부 대변인은 NK프로 측에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이 넘는 탐사 취재를 통해 A사의 금수 사치품 북한 수출을 보도한 NK프로의 저스틴 롤릭 기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했지만 잘 알려진 북한 무기 밀매상이 A사 해운 담당 계열사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싱가포르 기업청과 홍콩 당국 서류 분석 등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가 북한에 반입한 사치품을 제조한 글로벌 회사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보통강 류경 상점에서 판매되는 프랑스산 몽블랑 시계의 싱가포르 법인 리치몬드 럭셔리 측은 A사에 이 같은 제품을 공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생수에 해당하는 약수 구매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전자결제 문화가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제1번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새로 리모델링한 평양 옥류 약수 상점을 소개하면서 약수 공급실에서는 전자결제 카드에 의한 약수 봉사로 이행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손님들은 10여 대의 카드식 전자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급실에서 필요한 양의 약수를 공급받는다면서 상점의 하루 약수 공급량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 12월 말 조선무역은행이 전자결제카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시된 카드에는 북한 전역의 모든 휴대전화 봉사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점차 일반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평양에서는 카드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할 때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발급되는 대표적인 카드는 나래와 금길, 고려 등으로 대부분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에서 결제하는 우리의 체크카드 형태입니다. 그러나 나선 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선봉이라는 신용카드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민숙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가뭄 등의 피해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데 이은 기저효과여서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21일 2016년 북한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마이너스 1.1% 성장에서 반등에 성공하여 1999년 6.1% 이후 최고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남한의 경쟁 성장률 2.8%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1.9배로 2015년 22.2배에서 축소됐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률이 남한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가뭄 등의 피해로 2015년 크게 위축됐던 북한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에는 기저효과로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2015년, 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최근 1%대 초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실용주의적이고 생활 먹을거리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한국은행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국민 총소득은 36조 4천억 원으로 남한의 45분의 1 수준이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6만 1,000원으로 남한의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 대외교역은 6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수출은 28억 2천만 달러로 4.6% 늘었고 수입은 37억 3천만 달러로 4.8%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결과로 분석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최근 N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느냐란 질문에는 81%가 그렇다고 답했고 특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답변도 6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여론은 일반 미국인들이 북핵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론이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여론 추이를 경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인들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발과 협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더욱 위험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